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어쩌면 꽤 도발적일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표준 진화론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과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다큐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진화론이 기독교는 틀렸다고 증명했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제작자들은 이게 거의 하나의 슬로건처럼 굳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모든 논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다큐멘터리가 과연 어떤 증거랑 논리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쭉 훑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들이 진화론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보고요. 그 근거로 드는 화석 기록의 문제점, 그리고 정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도전. 말 그대로 새로운 논쟁의 판을 여는 건데요. 과연 이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석 기록의 문제입니다. 이론은 있는데 과연 증거도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까요? 이 다큐가 내세우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다큐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윈은 생명이 마치 나무가 천천히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점진적으로 진화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화석 기록을 딱 까보니까 어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동물의 주요 그룹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완성된 형태로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했던 그림이랑 실제 발견된 그림이 완전히 거꾸로라는 주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 역사에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동물의 기본 설계도들이 화석으로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시기를 말해요. 특히 이 다큐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삼엽충인데 이때 나타난 삼엽충 눈이 처음부터 지금 곤충들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겹눈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화의 초기 단계가 맞냐, 너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냐 하고 묻는 거죠. 근데 이 다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그냥 딱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생명 역사의 패턴이라는 거죠. 물고기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고 양서류도, 파충류도, 심지어 새나 포유류가 등장할 때도 다 비슷하게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복잡한 문화가 탄생한 것까지도 일종의 빅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폭발적인 등장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의 수수께끼. 이건 생물학적 코드, 즉 DNA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화석이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다뤘다면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드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핵심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정보에 대한 논리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완전히 새로운 동물이 탄생하려면 그 동물의 몸을 만들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학적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둘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나 책에 쓰인 글처럼 복잡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없죠. 항상 누군가의 지적인 활동, 즉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바로 DNA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디지털 코드 역시 어떤 지적인 존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정보 논증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정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적인 설계의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가장 깊숙한 곳, 그 근본적인 코드를 들여다봤더니 우연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설계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아는 돌연변이랑 자연 선택으로는 이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건가? 이 다큐는 거기에 대해 부족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이 기존 정보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대요. 하지만 아예 새로운 동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신규 정보를 창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신앙을 위한 새로운 논거.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주장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문화적인 맥락과 그 목적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점에는 어떤 위기감이 깔려 있어요. 바로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갤럽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게 바로 목적 없는 진화론이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 굳이 신이 필요해? 라는 생각. 이 다큐는 바로 이 생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첫째는 자기도 예전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으니 이걸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는 게 맹목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하고 지적인 무기를 쥐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무조건 맞아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증거도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래요? 하는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해요.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건 하나의 질문인 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증거들, 정말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죠.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과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까요?